살아가다 보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는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사람 때문에 웃음을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기쁨과 슬픔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능력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수많은 인연보다 진심 어린 한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간관계에 있어 꼭 새겨야 할 지혜에 대해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타인에게 절대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들과 더불어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삶의 방향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가 조용히 건네는 말처럼 마음 깊이 다가가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함께 나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법, 능력을 숨기는 것이 지혜인 이유, 자만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 자존심을 지켜주는 태도의 중요성, 늘 옳다고 믿지 않는 겸손함, 신중한 교제의 필요성,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법, 결점에 대한 현명한 대응, 그리고 부족한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자세까지 포함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욱 따뜻하고 깊이 있게 변화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삶의 중요한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외형상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순간에 이들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이해심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결정적인 장면에서 그 본질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태도 속에 진심을 담고 절제된 언행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습니다. 반면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 남을 가르치려 하고 우월감을 숨기지 못한 채 상대를 내려다보는 시선을 드러냅니다. 삶의 어느 시점, 특히 중년에 접어들며 비로소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젊을 때는 화려한 말에 쉽게 끌리고 목소리가 큰 사람의 주장에 설득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말보다 태도에서, 겉모습보다 행동에서 사람의 깊이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어르신의 삶은 이러한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늘 조용히 지내던 그분은 말수가 적었고 눈에 띄는 행동도 없었지만 마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그를 찾았습니다. 그는 앞에 나서기보다 조용히 행동했고 도움을 주는 순간조차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지혜는 필요할 때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며 그런 태도가 진정한 어른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탈레스는 진정한 지혜는 드러내지 않는다. 드러내는 지혜는 아직 덜 익은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조언을 아끼며 상대가 마음의 문을 열기 전까지는 섣불리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는 지혜가 자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 속에서도 이와 같은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말은 많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 어려운 상황에서는 차취를 감추는 사람과 함께할 때 결국 남는 것은 실망뿐입니다. 반대로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며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 자체로 위안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여러 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칭찬보다 경청을 먼저 하며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말할 줄 아는 판단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조용하지만 확신 있는 태도를 지니며 남을 이기려 하기보다 함께하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 속에는 삶의 연륜이 자연스럽게 묻어납니다. 이러한 태도는 삶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과하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들어주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묵묵히 있어주는 사람으로 남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로 기억되는 길입니다. 지혜는 사람을 빛나게 만들지만 그 빛은 결코 눈부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쯤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솜씨든 손재주든 지혜나 따뜻한 마음이든 각자 고유한 강점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능력을 어디까지 드러내야 하느냐는 점에서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자신이 가진 능력을 과시하려 하지만 이는 곧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능력을 드러낸다는 것은 단지 주목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림자를 만들고 바람을 불러오는 일과도 같습니다. 조금의 뛰어남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로 인해 두 가지 반응이 생깁니다. 하나는 그 능력을 이용하려는 시도이며 다른 하나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용하려는 이들은 겉으로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과장된 감탄을 표하며 가까이 다가와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요청을 거절했을 때는 손쉽게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고 돌아섭니다. 한편 시기하는 이들은 말을 아끼는 대신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험담이나 이간질 혹은 은근한 패척을 통해 불편함을 표현합니다. 이 모든 반응은 본래의 재능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낸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와 관련된 오래된 일화가 전해집니다. 한 마을에 살던 평범한 남자는 천문과 지리에 능통하고 문장에도 뛰어났지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관청에서 글을 잘 짓는 일을 찾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을 추천하려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연못 속에 있는 물고기로 남고 싶다. 밖으로 나오면 용이라도 잡히는 법이다. 이 말은 세상은 능력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드러날수록 더 큰 경계와 간섭을 부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일부러 어리석은 듯 행동하는 것도 자신의 능력을 숨기는 것도 결코 지능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자기 보호이자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중요한 순간에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클수록 더 감추어야 한다. 조용한 물이 깊다는 말처럼 진짜 깊이는 말이 아닌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 이후에는 이러한 침묵의 지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말로 자신을 드러내려 했던 것과 달리 삶의 경험이 쌓인 지금은 조용함이 오히려 품격이 되는 시점입니다. 말보다는 묵묵한 행동이 더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재능은 드러내기보다 아꼈을 때 더 큰 빛을 발합니다. 이와 같은 삶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재능은 감출수록 빛나며 말보다는 실천이 오래 기억됩니다. 자신을 위해 또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능력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보는 이는 반드시 있으며 겉으로 보이는 칭찬보다 조용한 존중이 훨씬 더 귀한 법입니다. 진정한 실력은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띄지 않지만 항상 중심에 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역할을 해냅니다. 반면 앞서 나가려는 사람은 예기치 못한 장벽 앞에서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잠히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처럼 지금은 능력을 조용히 감추는 미덕이 필요한 때입니다. 삶에서 일정한 성취를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이 적절한 선을 넘는 순간 자만으로 변질되며 관계와 인생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만은 한순간에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평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음과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나는 틀릴 리 없다. 내가 제일 잘한다. 저 사람은 나만큼 못한다는 식의 확신은 결국 타인을 패척하고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와 같은 자만의 태도는 외로움을 자초하며 주변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고개를 숙여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겸손의 덕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겸손은 외면적 격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내면의 태도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득 찬 그릇은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듯이 마음을 비워야 삶의 가르침을 담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언제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타인의 장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자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감은 마음속에 간직하되 겉으로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이를 드러내는 순간 타인에게는 오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영하는 자세입니다.
타인의 조언은 내가 보지 못한 나를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며 때로는 진심 어린 애정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워나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질투가 아닌 배움의 관점에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와 관련된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장인이 자신의 비법을 전수하려 할 때 후계자는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장인의 말을 끊었습니다. 장인은 차를 따르다 컵이 넘쳐도 멈추지 않았고 후계자가 컵이 넘친다고 말하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이 컵과 같네. 이미 가득 차 있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더 부어줄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삶의 진리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일상 속 습관으로도 실천이 가능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타인의 칭찬에 흔들리지 않으며 비판을 받은 날에는 마음을 가다듬고 내용을 곱씹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세상을 대하고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 겸허하게 소통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중장년의 삶은 자만이 아닌 깊이로 빛나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누가 더 앞섰는가를 따질 시점이 아니라 어떻게 더 성숙하고 품격 있게 살아갈지를 고민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지식이나 지위보다 겸허한 마음과 성숙한 인격에 더 감동하게 됩니다. 세상이 점점 빠르고 요란하게 변하더라도 그 안에서 조용히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자만은 나를 드러내는 듯하지만 결국 외롭게 만들고 겸손은 나를 낮추는 듯하지만 오히려 존귀하게 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열린 문은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순간 자신을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여유를 지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정받는다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큰 힘이 되며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위로와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분 좋은 말이 때로는 스스로를 망치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은 때로 진심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이 반드시 순수한 호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칭찬 뒤에 감춰진 의도를 살피지 못하면 그 말에 휘둘려 자신을 잃고 중심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시에 경계심을 흐트러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입에 달콤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그 이면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비난보다 칭찬을 통해 타인을 조종하는 이들은 기분 좋게 만든 후 허점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칭찬이 많아질수록 스스로를 돌아보는 경계심이 더 절실해지며 비판이 줄어드는 순간 자만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칭찬만 듣는 사람은 자기 객관화를 잃게 되고 결국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해지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제자에게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는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하지만 노승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은 감정이요 말은 구름과 같다. 그 구름의 마음을 맡기면 비에 젖는 법이다. 내 마음은 칭찬에도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이는 외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언제나 좋은 말만 건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단호하게 그건 아니야라고 말해주는 이가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쓰디 쓴 충고 한마디가 때로는 인생을 지키는 중요한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아첨하는 사람만 곁에 두고 있다면 진정으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기보다 적은 수의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화려하고 요란한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시선과 정직한 마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칭찬보다 조용히 지켜봐 주는 단 한 사람의 시선이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칭찬을 대할 때는 그 이면의 의도를 돌아보고 그 말에 도취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첨과 과장된 말의 거리감을 유지하고 진심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묵묵히 자신을 다잡으며 외부의 말보다 내면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태도가 중심을 세우는 기반이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지금 우리는 성장보다는 유지가, 성공보다는 깊이가 더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칭찬은 때로 성장을 멈추게 하는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살았다는 생각이 스며드는 순간 마음은 느슨해지고 삶의 자세는 흐트러집니다. 칭찬은 기쁨이자 동시에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실수하기 전에 조용히 손을 내밀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외부의 말보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은 바로 겸허함과 성찰에서 비롯되며 그것이 깊은 뿌리를 내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반드시 조심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존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쉽게 상처받고 가장 오랫동안 기억되는 부분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별 생각 없이 웃어넘긴 행동 하나가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정당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전달하면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으나 상대에게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직도 그걸 몰라요? 와 같은 말은 틀리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전달 방식이 자존심을 짓밟는 순간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말은 상황에 따라 위로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평생의 원한을 만드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말의 내용뿐 아니라 그 말이 전해지는 방식이 더욱 중요합니다. 논쟁에서 이긴다 해도 감정이 상하면 관계는 회복되기 어렵고 한순간에 정답이 상대에게 수치심을 남긴다면 대화의 의미는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의 방식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똑똑한 사람 어는 친구 B와 말다툼을 벌이다 끝내 자신의 말이 옳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B는 연락을 끊고 멀어졌고 어느 논쟁에서는 이겼지만 친구는 잃었다는 말을 남깁니다. 이는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람은 이기려다 잃고 져주는 듯 물러서야 진정한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태도는 인간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어리석게 들리는 말일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자세가 신뢰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생각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함께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와 같은 말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맞서기보다 듣는 태도를 취합니다. 자존심이 충돌하면 끝없는 갈등이 반복되므로 때로는 맞서는 대신 침묵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됩니다. 유연하게 대처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방식은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데 효과적이며 말투 하나에도 존중이 담겨야 진심이 전해집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이기는 법보다 지키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집중했을 수 있으나 이제는 한마디 말이 관계 전체를 결정짓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곁을 지키고 오히려 자존심을 세워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엽니다. 자존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옷과 같습니다. 그 옷을 벗기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당신 앞에 서지 않게 됩니다. 말은 물처럼 흘러야 하며 격한 감정을 배제하고 부드럽게 전달되어야 관계의 물줄기는 맑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공감과 배려가 사람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 됩니다. 사람은 각기 다릅니다. 생각도 표현도 감정의 결도 모두 다릅니다. 이 다양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로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말로 이겼다고 해서 인생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승리가 소중한 인연을 단절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이 혹시 누군가의 자존심을 무심코 밟지는 않았는지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말보다 따뜻한 시선과 태도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말은 잊혀질 수 있으나 그 말이 남긴 감정은 오랫동안 잊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확신이 깊어질수록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경험이 쌓일수록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 옳다고 믿었던 것이 틀릴 수 있으며 반대로 타인의 생각이 오히려 더 현명했음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순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수 자체보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있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다. 당신은 뭘 몰라서 그렇다는 식의 반응은 타인의 말을 막고 관계의 문을 스스로 닫는 결과를 낳습니다. 옳음을 끝까지 주장하는 태도는 결국 가장 빨리 그릇된 길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마음이 가득 찬 상태에서는 어떤 지혜도 담을 수 없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말처럼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는 순간 배움의 문이 열립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상대에게 내가 모르는 면이 있을 수 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마음가짐은 인생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주는 기본이 됩니다. 한 제자가 늘 사람들과 다투는 이유를 고민하며 스승에게 질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말이 대부분 옳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한다고 답했고, 이에 스승은 그래서 자네는 늘 옳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 일화는 내가 옳다는 확신이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세상에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차이를 틀림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을 잃게 됩니다. 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관점은 새롭습니다.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와 같은 말은 상대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열쇠가 됩니다. 이를 실천하는 방법도 분명합니다. 상대의 말을 내 말보다 먼저 듣고 의견이 다를 때는 잠시 멈추어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논쟁보다는 대화를 선택하는 태도,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성숙한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말하는 법보다 듣는 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옳음을 통해 인정받고 싶고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애썼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정한 성숙은 그 옳음을 내세우지 않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문은 듣는 사람에게 열린다는 말처럼 경청은 사람 사이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스스로를 비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지혜를 담을 수 있으며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이미 옳은 길 위에 올라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숙하고 단단한 내면을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고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더 깊고 부드러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를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 많으며 그 길 앞에서 겸허히 서 있는 태도가 진정한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되새겨야 할 6가지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각 주제는 단순한 교훈을 넘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일상의 관계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면의 태도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조용히 드러나며 겸손 속에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에만 집중하게 되면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진정한 실력은 감추어졌을 때 더욱 빛나며 조용한 사람일수록 깊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과시하는 사람보다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세 번째 지혜는 자만을 경계하는 자세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한 내면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만은 쌓아온 관계와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네 번째 지혜는 칭찬에 쉽게 풀어지지 않는 태도입니다. 칭찬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자기 객관성을 잃게 됩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필요할 때 단호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언어와 태도입니다. 말이 아무리 옳더라도 전달 방식이 거칠다면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존중은 작은 표현에서 비롯되며 자존심을 지켜주는 태도는 신뢰의 기초가 됩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내가 항상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겸허히 듣는 태도에서 관계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지혜가 자라납니다. 스스로를 비울 수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삶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관계의 폭보다 깊이가 중요하며
이기려는 마음보다는 감동을 남기는 태도가 더욱 값집니다. 인생의 관계는 요령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존중과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나눈 6걸음의 이야기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요령이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철학이자 태도이며 더 나은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내면의 준비입니다. 관계에 지쳐있는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싶은 분들께는 이 6가지 지혜가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침묵의 순간까지도 관계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 일상 속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고 따뜻하게 바라보며 겸허하게 듣는 태도를 지닌다면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삶은 한층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중에서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은 지혜는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특히 기억에 남는 한 가지가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줄의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비추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